네, 안녕하세요.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뭐 저희에게 남은 건 셀트리온 3사 합병권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다 잘 진행하고 있죠. 일단 뭐 다음 주 증시 부분도 조금 좋게 보고 있고 금리 인상 거의 일단 마무리가 되었죠. 물론 또 약간 향후 또 남아 있지만 뭐 러시아 부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하고 지난주 회계 이슈 부분 모두 공식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3사 합병권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일반적인 합병 프로세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연내에 3사 합병 완료를 한다고 하면 그 조건으로 했을 때 이사회 3사 합병 결의 공시가 언제쯤 나와야 연내에 가능할지 한번 추측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 기준 어떤 기준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상장사 기준의 합병 비율, 가격 기준 또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고 또 반대적으로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 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대략적인 합병 비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3사 합병 모멘텀만 조금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또 한 번에 또 큰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거는 21년 7월 달에 나온 기사 부분인데요. 그때 GC 녹십자 랩셀이랑 GC 녹십자 셀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1년 7월 달에 나온 사항이고요. 두 회사 모두 상장 회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상장 회사 간의 그러면 합병 일정 대략 얼마가 걸리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C 녹십자 랩셀과 GC 녹십자 셀은 지난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라고 해서 합병 결의 공시가 7월 16일 날 나왔습니다.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와 양사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뭐 11월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대략 그냥 단순상으로 한 4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4로 GC 녹십자 셀 주식 한 주당 GC 녹십자 랩셀의 신주 0.4주가 배정이 됩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GC 녹십자 랩셀이며 통합을 계기로 상호는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 상장회사의 합병 결의 공시부터 합병 기일까지 대략 한 4개월 정도 보시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합병의 일반적인 사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은 상법상 두 개 회사의 회사가 청산 절차 없이 존속,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의 종류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지만 신설합병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당연히 흡수합병이죠. 수개의 합병 당사 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소멸하며 존속 회사가 소멸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 되는 사항이고 헬스케어랑 제약이 소멸법인이 되겠죠. 이게 가장 큰 시나리오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죠?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흡수합병의 절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설합병은 법인 설립 및 인허가, 세무상 불이익, 상장 폐지 및 재상장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흡수합병의 절차, 이사회 결의,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정권 신고서, 주주 명부 폐쇄, 정권 신고서 효력, 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 합병 반대 의사 접수, 주주총회 개최,
구주권 제출 공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합병 기일, 정권 발행 실적 보고서, 합병 종료 보고 총회, 합병 등기, 합병 등 종료 보고서 제출, 주식 매수 청구권 대금의 지급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죠? 일단은 이사회 합병 결의 공시 중요하죠. 그리고 주주총회 중요하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및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 기일 부분. 중간에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 접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부분도 당연히 중요를 하겠죠.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청구 행사하는 부분 자체를 줄이려고 하면 또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사항이겠죠. 여러 가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있겠지만 첫 번째 가능성 높은 거 자사주 소각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유 부분. 기존에 진행했던 자사주가 제가 알기로 100만 주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두 번의 자사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 부분이랑 지금 현재 셀트리온 제약 지분을 대략 5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55%인지 50%대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사이입니다. 근데 이 지분이 3사 합병이 되게 되면 이게 자사주로 전환이 됩니다. 자사주로 전환이 되면 재무 구조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자본금에서 빠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튼 회계학적으로 재무 구조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서 자사주 많이 있으면 조금 소각하는 게 좋다,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사주 매입했다 가지고 있던 물량 부분,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제약 지분, 자사주 부분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겠죠. 소각을 하든지 제약 지분을 일부 우호적인 제3자에게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을 얻든지 뭔가 방법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밖에 또 저희들이 요구했던 분기 배당, 배당률 확대, 그리고 스톡 옵션을 자사주에서 약간 지급하라 그런 등등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 사항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개념. 주주총회에서 영업 양수도, 합병, 분할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결의 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의 보유 주식을 회사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나는 합병에 반대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주식 매수 가격 중요하죠. 먼저 주식 매수 가격의 결정권 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주식 매수 가격은 회사와 주주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동법 시행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 합병일 기준 직전일로부터 2개월, 1개월, 일주일간의 가중 평균 종가를 산술해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이사회 합병 결의 공시가 나오죠. 그러면 2개월간의 평균 주가, 1개월간의 평균 주가, 일주일간의 평균 주가를 거래량을 다 따져서 가중 평균으로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전에 그죠? 회사와 주주 간에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긴 한데 아마 회사 이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나름 또 약간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여하튼 큰 틀은 2개월, 1개월, 일주일 전 기준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합병 가액 등의 산정 방법 해서 우리 합병 주권 상장 법인이 합병, 분할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 산정 시 자본시장법 등에 정해진 방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상장회사죠. 우리 모두 상장회사 부분입니다. 그럼 그 기준 먼저 당사 법인의 합병 가액 등은 기준 주가에 따라 산정하되 기준 주가의 30% 내에서 할인 및 할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준 주가 산정 방식
기준 주가는 이사회 결의일과 계약 체결일 중 빠른 날의 과거 1개월, 일주일 직전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사회 결의 공시 기준상으로, 물론 이게 또 계약 체결일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사회 결의 공시 기준상으로 1개월 평균 주가, 일주일 평균 주가, 직전일 평균 주가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기준 주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 및 할증이 가능하다 해서, 여기서 그죠, 각 회사 간의 유형 가치, 무형 가치, 기존 가지고 있는 자본, 부동산 등등 해서 다 고려해서 또 30% 내에서 약간 조정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 작년에 우리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이 이루어졌죠. 그 일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회 합병 결의 공시는 7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7월 26일 날 나왔고, 일단 중간에 원래는 계획상으로 셀트리온 홀딩스가 존속법인이 되고 존속회사가 되고, 소멸법인이 헬스케어 홀딩스, 스킨큐어도 들어가 있었죠. 이게 원래 일정이었습니다. 해서 7월 26일 날 합병 기일 나오고, 주주총회 9월 16일, 합병 기일이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킨큐어가 빠졌죠. 주식 매수 청구권 과다 부분으로 스킨큐어가 빠지면서 이제 존속회사는 홀딩스가 되었고, 소멸회사는 헬스케어 홀딩스, 스킨큐어는 빠졌고요. 주주총회가 11월 1일, 합병 기일이 12월 3일로 미뤄졌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상으로 본다고 하면 7월 26일에서 원래 일정상 11월 1일이었죠. 대략 3, 4개월 정도 걸리죠.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12월 3일로 미뤄졌습니다. 대략 4개월 조금 넘게 걸렸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아까 녹십자 합병 간의 부분도 대략 4개월 정도 걸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정 합병 공시 7월 26일, 주주총회 합병 기일 대략 4개월 조금 안 되죠. 7월 26일, 11월 1일, 합병 기일 12월 3일, 4개월 조금,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4개월 조금 넘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한 넉넉 잡아서 그죠, 4개월, 5개월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셀트리온의 지배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서정진 회장이 홀딩스 가지고 있고, 홀딩스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밑에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에서 이제 최종 단계 서정진 밑에 합병 홀딩스, 합병 3사 이렇게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이제 말끔히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 3사 합병, 일단은 연내에 합병 완료 조건으로 봤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연내 합병 완료, 즉 합병 기일 마무리되는 조건으로 본다고 하면 이사회 3사 합병 결의 공시가 언제 나와야 되는지 한번 추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예상 종료일이 5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 종료일입니다. 하지만 실제 매입일 종료 기준이죠. 일단 이론적으로 5월 20일 기준 상으로 본다고 하면 이사회 합병 결의 공시는 한 달 후인 6월 말쯤에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6월에서 약간 7월 달 정도에 나와야 연내에 합병을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사주 매입건과 자사주 매입 완료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 종료일 기준이 아니고 최종 부분이죠. 최종 기준일 상으로 일단은 한 달 기준 후 부분이지만, 일단은 늦어도 7월 이전에는 합병 결의 공시가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 달 후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결 소집 가능 시점을 고려해 볼 때 3사 합병을 연내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 이전에 3사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공시가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 기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기준이 2개월 전, 1개월 전, 일주일 전이었죠. 그래서 단순하게 원래는 여기에다가 2개월 평균 주가, 1개월 평균 주가, 일주일 평균 주가에서 거래량 가중치를 따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셀트리온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16만 2천원, 헬스케어 6만 4천원, 제약이 8만 8천원대 부분입니다. 회사 측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유리하죠. 기존 주가가 저희가 뭐 30만원, 뭐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30만원 이상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셀트리온 이 가격 거의 뭐 30만원대로 나왔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또 비용 또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겠죠. 우리 뭐 주가가 급락함으로써 개인들은 당연히 손해를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많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형 기준의 합병 비율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비율 기준 1개월 전 평균 주가, 일주일 전 직전 평균 주가 부분이었죠. 이것도 단순하게 다 평균 주가 부분이지만 단순 부분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합병 비율은 셀트리온 1, 헬스케어 0.39, 제약 0.55 정도가 나옵니다. 이 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이 약간 존속 법인이 되고 헬스케어랑 제약이 소멸 법인이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합병 비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합병된 신주를 0.39주를 가지고 수 있고요. 제약 한 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주 0.55주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형 기준의 합병 비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게 여기까지 보셨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셀트리온 500주를 가지고 있고 헬스케어 3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 200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총 10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제 기준으로 종가 셀트리온 18만 6,500원, 헬스케어 7만 2,900원, 제약 10만 5천원대 부분입니다.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는 평가 금액이 1억 3,600 정도의 계좌 평가 금액이 지금 찍혀져 있을 겁니다. 해서 이 기준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은 기존 500주 그대로 500주를 가져가겠죠. 헬스케어 300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합병 비율에 따라서 합병된 신주 118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8주를 받을 수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200주를 가지고 계시면 합병 비율에 따라서 합병 후 신주 111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셀트리온 합병된 총 주식은 728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00주였죠. 기존에는 1000주였지만 주식 수는 728주로 줄어듭니다. 그럼 단순 가정이니까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죠. 주가가 합병되기 전에 18만 6,500원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냥 18만 6,500원으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계좌 평가 금액은 1억 3,580만 원 정도 부분입니다. 대략 뭐 3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큰 의미는 없죠. 주식 수는 줄어들었지만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금액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게 주식이 올라가면 그죠? 당연히 이제 늘어나겠죠. 또 떨어지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이렇고 합병 비율 원은 조금 헬스케어 쪽에 좀 합병 비율을 조금 더 줬습니다. 이유에 대한 부분 일단은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직접 지분을 대략 1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1%대를 가지고 있고 일단은 기본적인 합병 비율은 이렇게 정해지는 사항이지만 아까 기준에서 보셨던 대로
기준 합병 비율 상에서 30% 범위 내에서 가중치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기준 보셨죠? 30%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저는 그냥 뭐 그냥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회장이 헬스케어 지분을 11%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소회장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죠? 헬스케어 좀 합병 비율을 높이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그대로 합병 비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이런 단순 계산상으로는 계좌 평가 금액이 한 뭐 3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만 조금 줄어들죠. 그러면 여기서 한 0.03%, 0.03% 정도 헬스케어에다가 가중치를 조금 더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는 똑같죠. 기존에는 똑같은 부분 쪽에서 헬스케어 쪽에서 기존에는 300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신주를 118주를 받을 수 있는데 127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 수도 737주로 늘어나고요. 그러면 똑같은 주가 기준상으로 1억 3,750 해서 1억 3,750에서 대략 한 140만 원 정도 단순 계좌 평가 금액이 늘어나는 사항이고요. 똑같이 또 0.03%를 또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142주를 받을 수 있죠. 118주에서 127주, 142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으로 전체 주식수 752주로 늘어나겠죠. 계좌 평가 금액 1억 4천으로 더 늘어납니다. 물론 여기서 그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대로 합병 비율 나온 건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뭐 제약을 줄이든 뭐 셀트리온을 약간 늘리든 뭐 헬스케어를 늘리든 대학을 늘리든 그거는 회사에서 그죠? 기준 주가에 따라서 30% 내에서 30% 내에서 아까 할인 및 할증이 가능하다라고 기준이 있었던 사항이었죠. 이런 사항을 고려를 했고 저는 소 회장이 11% 정도를 직접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헬스케어 쪽에다가 할증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 생각으로 그냥 추정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계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그냥 계산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주관적인 사항으로 추정치를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죠? 합병 전에 1000주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주식수는 합병 후에는 줄어드는 사항이지만 계좌 평가 금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가가 이제 합병 후에 더 올라가게 되면 계좌 평가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합병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또 줄어들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순적으로 합병 전후 주가가 동일하다고 하면 주식 수는 줄어드는 사항이지만 계좌 평가 금액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합병, 뭐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합병 비율, 그리고 우리 3사 합병 이루어지면 이제 주식 보유수, 비율 등에 대해서 간단히 보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